이 아이 같은 경우는 목을 좀 꺾고 소리도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3일 정도 사용하고 나서 그 소리나 행동 자체가 현저하게 감소가 됐고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니까 거의 소리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더 히소 아로마 대표 김영입니다. 오늘은 더 라파테라피 신명순 원장님과 함께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아이 틱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1:1 맞춤형 아로마 테라피를 연구하는 더 라파테라피 원장 신명순입니다. 네, 원장님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틱 증상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이 많이들 계세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눈을 깜빡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어깨를 막 들썩거린다거나 뭐 손톱을 깨문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원장님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아요. 요즘 너무 많아졌죠. 네. 아이들이 틱 증상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틱 증상을 보면 좀 나이가 어린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뭐 1, 2학년들, 3학년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중학생들, 사춘기가 된 중학생들한테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하게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증상이 좀 소리도 세게 내고 좀 더 많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아이한테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정말 고민이 더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들은 정말 그 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틱 증상은 뭐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틱 증상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보다는 그냥 아이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이 부모님한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틱은 기질적으로 아이들을 보면은 두뇌 활동이 많고 생각이 지나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신경계 긴장이 몸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표현되는 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어떤 틱 증상을 억지로 막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또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어떤지를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원장님 그 틱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보통은 틱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저 아이 보면은 되게 편안해 보이고 밝고 건강한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딱 봤을 때 왜 제가 틱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아이들일수록 순하고 착하고 이런 아이들일수록 마음 안에 불안이나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들을 표출을 못하고 억압되게 가둬놓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몸에서는 반응을 하는데 표출을 안 하니까 이게 소리가 난다던가 킁킁거린다던가 아니면은 행동들이 보인다던가 어깨를 꺾는다던가 목을 좀 뒤로 젖힌다던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틱은. 맞아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감정을 제대로 잘 맞아요. 표출을 못할 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 또 몸으로 신체화돼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 못할 때 이런 신체화돼서 나오는 것의 한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틱 같은 경우는 뭐 육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너무 많이 참아서 그런데 좋은 거는 아로마를 쓰면 그 참았던 마음을 배출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아로마가 이런 상황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로마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로마는 향기니까 일단 좋은 향을 코로 마셔야겠죠? 그리고 우리 코에는 후각신경이 있어서 뇌의 변형계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코를 후각에 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코로 들이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후각신경이 코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피부 그리고 폐, 근육 이런 것 등에도
후각신경이 분포하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 맞는 거 말고 응. 우리가 가볍게 엄마들이 아로마 오일로 터치 같은 걸 해주면서 마사지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해주는 마사지를 통해서 또 옥시토신이라는 또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서 또 되게 행복해하고 편안해질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는 부모의 교감이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아이들에게 이 아로마를 어떻게 사용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지, 또 원장님이 많이 만났던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조금 혹시 소개가 가능하실까요? 가장 편안하게 제가 사람들이 오면 아이들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향기 발향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좋은 향기를 코로 맡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 그런데 그러면 좋은 향을 맡는다고 치유가 될까? 그런데 치유가 된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네네. 듣고 싶네요. 특히 뭐 향을 맡고 잠을 잔다던가 해서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좀 이루고 아침이 됐을 때 또 하루를 살 힘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는 발향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또 향기 발향을 해서 치유된 기가 막힌 사례가 하나 있는데 좀 성인이기는 해요. 22살 정도 된 고객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부터 틱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 하는 네.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 그런 틱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는 그걸로 인해서 한 6년 가까이 병원도 다녀보고 상담 치료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었고 여전히 밤에 자면서 한 길게는 열 몇 번씩 막 이렇게 다닌다고 해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러니 뭐 수면의 질이 좋을 리 없고 네, 맞아요. 그러니 깊은 잠을 못 자니 뇌가 과부하된 뇌가 진정이 될 리가 없고 이랬던 학생이었는데 엄마가 그 오일을 향기를 발향을 하고 그날부터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분의 1이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증상이 완벽히 사라졌어요. 한 달 만에요? 네. 오. 너무 대단하죠? 네. 그런데 이제 뭐 향기를 발향해봐, 맡아봐 하면은 너무들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좋은 향은 그냥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이루어진다. 맞아요, 원장님. 그 천연 아로마 향을 맡기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배출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되게 진정시키기도 하고 이완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정을 되게 많이 이완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편안해지고, 그래서 자율신경을 돕는, 균형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원장님 그러면 오늘은 실제 그 틱이 있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틱은 정말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나이는 한 11살 남자 아이였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부터 계속 아주 좀 음성이 크게 큰 소리를 냈고 또 목도 한쪽으로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꺾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젖혔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리와 이런 행동이 그렇죠. 같이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고 저한테 오셔서 두 분이 엄마랑 아빠랑 제 손을 잡으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왔어요 했었어요. 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죠? 네네네. 그런데 이 아이는 분당 한 30회 정도 네. 무의식적으로 킁킁 소리도 내고 목도 꺾고 이런 증상들을 보였었고 또 이런 증상이 스트레스가 좀 있을 때 더 심해진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수면이나 생활 패턴을 좀 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아이도 예민하고 좀 긴장돼 있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잘 못 자니까 뭐 스마트폰 같은 기기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네네. 정말 우리가 그냥 뭐 목이나 허리가 조금만 아파도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틱 증상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고기가 이제 꺾어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이런 어떤 근육의 뭉침이나 이런 통증도 되게 심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목을 옆으로 계속 꺾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제 목이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이제 목의 긴장이 너무 한쪽 방향으로 과부하가 걸린 거죠. 네. 그래서 목에 맞는 아로마를 좀 맞춰서 부드럽게 이완시켜준다던가 이런 것도 좋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억눌린
감정을 좀 배출해야 되는 게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로마가 가지고 있는 저도 처음에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과 그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에 배출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조절해 준다는 게 너무 저도 매력적이라고 생각됐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그 1대1 맞춤으로 나온 이 오일들의 조합을 보고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를 볼 수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아요. 이거는 저만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아로마가 너무 어렵고, 많아서 종류도 많고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뽑힌 오일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짜기 시작을 했던 게, 계기가 돼서, 이제 그래요? 고객들이 오시면 이제 골랐던 오일들에 대해서 풀어서 좀, 스토리를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오일들이 뽑혔는데, 그러면 이 오일들을 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스토리를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아이는, 뇌에 과부하된 뇌 중추신경을 진정시켜주는 뇌하고 관련된 오일들이 좀 뽑혔고 대표적으로 프랑킨센스, 그다음에 로즈 페탈, 베티버, 헬리크리썸 이런 애들이 뇌의 과부하된 긴장을 좀 풀어주고 뇌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오일들이 좀 뽑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감정을 좀 배출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오일들이 있는데 베르가모, 레몬그라스, 그다음에 레몬버틀, 말라마, 시트러스 블리스 이런 것들은 감정 배출에 굉장히 좋고 또한 감정을 배출만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에 활력을 줘서 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해주는 오일들이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시더우드, 시나몬, 네놀리, 로즈마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 오일들의 조합을 보면 뇌의 자율신경계가 과부하돼서 신호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배출하지 못하고 긴장이 자꾸 따라오고 그래서 행동들을 보면 과잉 행동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시나몬 바크 같은 경우는 내분비도 관장을 하지만 혈액순환을 굉장히 좋게 해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경직돼 있다 보니까 순환이 좀 문제가 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순환을 좀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그렇다면 뇌가 편안해지면서 감정들, 마음에 쌓여있던 억압된 감정들이 좀 표출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편안해지고 우리 왜 가끔 어른들인데 네. 울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느낌 맞아요. 그럴 때 있죠. 네네. 그런 것처럼 이런 감정들이 배출되고 나면 네. 되게 뻥 뚫린 편안함이 생겨요. 네. 그런 거네. 그러니까 이 오일의 조합을 보니까 굉장히 뇌에 과부하가 있었고, 내가 억눌려진 어떤 그런 감정들을 그렇죠. 제대로 표출을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과잉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몸도 조금 피곤하고 억눌린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맞죠. 네. 이제 오일만 봐도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떻구나 좀 보이죠. 네네네. 특히나 이제 몇 가지 오일을 좀 소개를 하자면 네. 이 베티버라는 아이는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한데요. 맞아요. 네. 이거는 장시간 집중력을 높여주는 아이로도 유명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하려면 엉덩이 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좋다. 근데 특별히 이 아이한테 이게 뽑혔다는 거는 좀 그런 몸에서의 긴장이 너무 많고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또 베티버가 뿌리 오일이라 뇌 신경계 쪽에도 탁월한 그런 오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뿌리에서 추출한 오일들의 특징이 양기를 좀 보강해주는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뇌 활동이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항상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양의 기운을 채워주는 뿌리 오일들이 좀 뽑힌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오일인데 시더우드. 가격도 되게 착하죠. 착하면서 굉장히 많은 효능이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시더우드는 특별히 아이들도 많이 뽑히고 저와 같이 나이가 좀 있는 갱년기 여자분들한테도 많이 뽑혀요. 많이 사용해야 되겠네요, 이제부터. 네. 과잉 행동이나 산만한 경우에 신체 활동으로 좀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간에 울체가 생기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좀 힘들다. 그랬을 때 이 시더우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활동량이 많고 좀 동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 시더우드를 좀 발양을 하거나 쓰게 되면 정적인 놀이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엄마들이 아이들을 맞아요, 엄마들이 맞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그래서 엄마들한테 방학 되면 많이 추천하고 판매도 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긴장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좀 행동들을 좀 차분하게 해주니까 그 시간 동안 좀 에너지를 축적하고 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 남자들 같은 경우도 간이 좀 피곤한 사람들은 시도가 굉장히 편안하게 좋아진다. 간에도 도움이 되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체어 오일 중에 하나인데 베르가못이라는 오일이 있어요. 네. 일명 홍길동 오일이라고 표현하죠. 홍길동. 그런데 이 베르가못은 실제로 절망이 심장 차크라에 영향을 미쳤을 때, 너무 절망감이 들 때, 그럴 때를 보면은 표현하지 못한 분노나 억울함, 억눌린 감정 이런 것들을 해방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마음에는 휴식을 주고 뭐 이런 아이인데 베르가못은 로즈하고 비교할 만큼 아주 좋다. 오, 예. 이 베르가못이라는 오일은 감정 배출에도 탁월하지만 통증에도 탁월하고요. 또 하나는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전후에 질염이 좀 있다던가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염이 좀 있다던가 이랬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베르가못은 아주 많이 추천하고 누구라도 쓰면 좋다. 소위 화병 오일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여성들 방광염에도 맞아요. 너무 탁월한 오일. 네. 네네네. 그럼 원장님 이렇게 뽑혀진 이 오일들을 그 아이한테는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될까요? 아이들마다 각각 다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1대1 맞춤형 아로마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방법으로는 디퓨저 사용. 그리고 쉽게 부모님들이 발바닥 마사지. 발바닥 마사지? 네,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목부터 척추까지 한 줄로 가볍게 터치 마사지. 그리고 이제 척추 끝쪽에 보면은 양쪽 부신 신장자리가 있는데 옆구리 쪽 거기까지 터치를 하면서 가벼운 마사지 정도 진행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그렇게 척추나 뭐 부신 쪽에 마사지를 한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맞춤형으로 뽑혀진 오일들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효능이 있었나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목을 좀 꺾고 소리도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3일 정도 사용하고 나서 그 소리나 행동 자체가 현저하게 감소가 됐고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니까 거의 소리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일주일 정도 발양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하면서 이 아이의 신경계가 많이 진정이 되고 과부하된 마음의 스트레스들이 다 배출이 되고 회복과 치유가 굉장히 빨리 일어났다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기질 자체가 많이 불안하고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성을 만들려면 하루 이틀 사용해가지고는 안 되고 한 달이 돼도 좋고 두 달이 돼도 좋고 좀 장시간 이렇게 가벼운 발양이나 마사지들을 이용해서 계속적인 테라피가 진행이 되는 게 포인트예요. 네. 당연히 이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에게 접목했을 때 아로마 테라피가 훨씬 더 그 효능이 빠른 것들을 보게는 되는데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아로마를 활용을 하려고 할 때 워낙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사실 그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그런 힘들을 이 아로마로 인해서 이제 배출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발향이나 바르거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편안하게 해주면서 이런 증상들에 있어서 많은 완화가 되는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좀 이해하고 통제적인 행동이나 말보다는 건강한 자연의 향기로 긴장을 좀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특징상
ADHD, 예민한 아이나 불안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1대1 맞춤형 아로마 테라피 사례에 대해서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